안녕하세요. 다음세대 논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세대 논술 워크북 해설 강의를 맡은 이은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세대 논술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다음세대 논술에서는 따로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워크북을 풀어보면서 다음세대 논술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신라의 지식인 최치원 편을 함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워크북 5페이지를 함께 봐주세요. 네, 자, 신라의 지식인 최치원. 자, 내용 확인하기. 자, 1번. 신라 하대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오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진골 귀족들과 육두품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네, 신라 하대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건 맞지만 진골 귀족들과 육두품들 사이가 아니라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육두품들이 아닙니다. 자, 니은. 지배층의 사치로 재정이 바닥났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네, 맞죠. 당시 신라 하대는 왕실과 진골 귀족들의 사치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고, 특히 진성여왕 때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내서 농민들을 독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원종과 애노인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호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네, 방금 얘기했듯이 진성여왕 때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게 되면서 참다 못한 농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 시작이 바로 원종과 애노인난이었죠. 자, 그래서 디귿은 호족들의 반란이 아니라 농민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 지방에서 호족들이 스스로 성주를 칭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네, 방금 얘기했듯이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자, 그 틈을 타서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힘을 키워서 스스로 성주니, 장군이니 라고 칭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골품제의 특징을 두 가지 설명하세요. 자, 골품제라는 거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였었죠. 자,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골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골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왕족의 성골. 자, 그리고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골, 그리고 그 아래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골품을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진골 출신들은 관등에서 1등급인 이벌창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요.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인 아창까지 승진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두품 같은 경우는 10등급인 대남아까지, 자, 사두품은 대사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를 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2번 골품제의 특징 두 가지는요. 자, 골품제라는 거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등으로 자, 신분이 나뉘어져서 자, 골품에 따라 관직에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그 관직에 승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한계뿐만이 아니라 골품에 따라서 수레나 의복, 집의 크기 등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집,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옷,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골품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두 가지고요. 자, 3번. 중국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과거 시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최치원도, 그리고 다른 신라 육두품 출신들도 당나라에 가서 이 빈공과에 합격을 하게 되죠. 네, 당시 당나라는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특히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도 치르고 이제 그 빈곤과에 합격을 하면은 관직도 수여하곤 했었습니다. 자,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신라의 육두품들도 많이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빈곤과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자, 최치원이 이제 당나라에서 빈곤과에 급제를 하고 관직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당나라의 최대 농민 반란이었던 황소의 난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당나라에서 고변이라는 사람한테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의 직책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당시 이 고변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치원을 종사관 서기 이의 직책에 임명을 하면서 황소에게 보내는 경문을 쓰게 합니다. 자, 그 경문이 바로 토황소 경문이에요. 최치원이 쓴 경문을 받아본 황소가 너무 두렵고 놀라서 침상에서 떨어졌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문이었다고 하고요. 이 토황소 경문 이후에 큰 공을 세웠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4번의 정답은 토황소 경문이고요. 자, 5번. 최치원이 아찬 벼슬에서 물러난 후 가야산 해인사에 은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당시 이제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있다가 신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요. 당시 신라 사회는 워낙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문란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 최치원은 진선여왕에게 신라를 개혁할 시무십여조라는 개혁안을 올렸는데 그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자, 그리고 신라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다 보니까 이제 최치원은 해인사에 운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6번.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세력들은 누구인가요? 네, 아까 잠깐 나왔지만 당시 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 세력이었던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골품제의 한계로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이 제한에 있었던 육두품들이 이제 손잡고 이제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네, 이제 배경 지식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도 나오긴 했지만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 삼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최승우, 최언위입니다. 자,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셋 다 육두품 출신들이었고요. 자, 모두 당나라에 건너가서 빈곤과에 합격을 합니다. 자, 최승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당시 호족이었던 견훤을 도와서 후백제 건국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언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치원과 종제 관계, 사촌 관계였어요. 마찬가지 이 최언위도 당나라로 가서 민군과에 합격을 했었고, 자, 다시 이제 신라를 귀국해서 당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고려에 기부할 때 같이 이제 고려에 기부하게 되면서 당시 고려 태자의 사부 스승님이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문안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과 달리 최승우와 최언위는 새로운 나라에 이제 적극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자, 3번 호족은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신라 말부터 지방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세력입니다. 당시 신라 말 진골귀족들의 어떤 왕위 쟁탈전이 극심해지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죠. 이 틈을 타서 이제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장군, 성주로 칭하고 중앙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김원창, 그다음에 장보고, 견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육두품 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4번 후삼국 시대는 결국 호족들과 육두품들이 손을 잡고 새롭게 견훤의 후백제, 궁의 후고구려 등이 성립이 되면서 또 다른 삼국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의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 시대라고 하죠. 자, 결국 918년에 후고구려에서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올랐던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자, 마지막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자, 전역이라는 말은 어느 지역의 전체를 말하죠. 어느 지역의 전체. 자, 그리고 명성이라는 말은 자,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성. 자, 세 번째 은두는 세상 일을 피하여 숨음. 그래서 최추원이 은둔하였다라고 나왔죠. 자, 네 번째 고위. 고위라는 말은 높고 귀한 지위입니다. 그래서 고위간직, 높은 지위를 말하겠죠. 자, 관장하다란 말은 일을 맡아서 주관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역사를 보면 조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조정이라는 말은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또는 그런 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조정에서 왕과 신하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정이란 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찾아 쓰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무슨 관직? 네, 고위 관직을 거쳤다 라고 하겠죠. 자, 2번 수도권 전역에 비가 내린다. 그쵸? 전역이란 말은 어느 지역의 전체, 수도권 전체에 비가 내린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3번 노 교수는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은둔의 생활을 선택했다. 그렇죠. 자, 4번 당나라 유학 시절 최추원은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 이름을 떨쳤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시면 자, 다음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명성이란 말은 이름을 떨치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는 청빈함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두 번째 은둔. 자, 최치원은 가야산 해인사에 은둔하였다. 그쵸? 그래서 은둔은 위에 나오지만 세상 일을 피하여 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예문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최치원, 신라의 지식인 최치원 편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